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일단 정해놨다는 거죠. 정해놨어요. 국가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활적 이익과 중대한 이익과 중요한 이익과 부차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컨더리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활적 이익은 미국과 해외 미군에 대한 핵, 생물, 화학무기를 공격을, 위협을 방지, 저지, 감소시키는 거. 근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부대, 기지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뭐예요? 핵이라든지 생화학무기로 공격을 당하면은 이거는 미국 본토 공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동일한 국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죠. 굉장히 사활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사활적 이익. 국제질서 형성에서 동맹국의 생존과 그들의 적극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동맹국, 한국이 한미 동맹국인데 미국의 동맹국인데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미국을 공격하고 똑같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위협이 되면은 미국도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변에 적대적인 강국 또는 불량국 출현을 방지한다.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거. 미국 주변에서 우리 앞마당에서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얘들이 뭐예요? 불량국가라는 거죠. 테러를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후원하는, 보호해주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쿠바가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변이니까. 무역, 금융시장, 에너지 공급, 환경보호 등 주요 세계 시스템의 활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효율적으로 돌아야 되고, 금융시장,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금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런던이라든지 암스테르담이나 상하이라든지 도쿄가, 싱가포르가 정권 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이 헤게모니를 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괴롭히는 거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미국 이익이 합치도록 건설적인 관계라든가 중국하고 러시아도 어쨌든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들이 치명적인 관계까지 나빠지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교류를 나름 열심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뭐예요? WTO에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활적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이익입니다. 중대한 이익. 세계가 뭡니까?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저지를 하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가 도대체 뭔지도 사실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탄도미사일인가? 생화학 무기가 정말 대량 살상 무기인가? 어느 정도의 생화학 무기가 있어야 그게 대량 살상이 가능한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얘들이 생각하는 탄도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미사일에 탄도가 달려 있는 것들은 일단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탄도가 달려 있는 것, 탄도가 달려 있는 거는 탄도가 없으면 포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표를 갖고 있는 것은 위협적인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되는 거죠. 운반체계가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죠. 운반체계. 이게 지역적 확산을 방지한다. 근데 파키스탄은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 주고 북한은 뭡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서 파키스탄에 주고 그래서 서로 교환했던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계를 가지고 북한은 뭡니까? 운반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확산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이 이런 무기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이동하는 것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규범이나 메커니즘을 수락하고 그 다음에 중동 등 지역적 패권 국가가 출현을 방지하겠다. 중동에서 뭐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패권 국가가. 인구가 9천만입니다. 9천, 그 1억 가까이 돼요. 다른 나라는 500만, 1000만, 2천만 밖에 안 돼. 코딱지만 한데 이란도 이스라엘도 700만 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그 1억이 되는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놈들은 뭐예요? 국가도 크고.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란을 붙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즉 너무 힘을 가지면은 주변 국가들의 위협적이라 보기 때문에 패권국가 출현을 막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너무 힘을 가지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이 너무 큰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대만이라든지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패권 국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의 번영이나 외부 공격을 보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양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미국의 국가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뭐라고 그러죠? 개신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을 정신을 전파하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정책의 기본이 자유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갈등 관리, 합리적으로, 이 참 중요하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갈등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놈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우리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은 이 애들이 싸우는 것을 일정하게 좀 중지할 필요가 있어.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합리적 비용이라는 게 뭐 몇백조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쟁 비용이 일정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돈케어라는 거, 돈케어. 군사적 핵심 기술이나 기타 전략 기술 이런 것에서 정보 시스템, IT 시스템이죠. IT 시스템에서 우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통신망이라든 이런 거, 네트워크는 전부 다 자기들이 인터넷망은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국경에서 대량의 통제 불가능 이민 방지, 이게 멕시코 국경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멕시코 국경장벽. 갑자기 난민들이 몰려 들어오면 미국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니까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테러, 국제범죄, 마약, 그 다음에 대량 학살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중대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익이죠. 외국의 인권 침해. 이것도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란이나 지금 북한에 얘기하는 게 인권 침해를 얘기하는 거죠. 왜 너 나라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의 인권 침해를 저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너가 한 사상, 정치 사상 하나만, 사회주의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의 갈등의 종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합리적 비용을 부담하는데 여기는 최저 비용을 부담하겠다. 최저 비용.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테러 저지로부터 미국민의 안전보호, 그 다음에 가난한 국가와 부자 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소유 해외 자산의 국유화를 방지한다. 이게 쿠바하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쿠바가 공산화되면서 뭐예요? 미국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든 농장이라든 자산들을 자기들이 국유화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미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석유 자원들을 다 국유화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그 석유 자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60년 지나서 야, 너 옛날에 빼앗긴 거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미수북 영토니까 옛날에 6.25 전에 월남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내가 평양에 항해도에 땅을 100만 평 두고 왔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가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일정하게 지금도 그 뭐 소유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해외 소유자산들이 국유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국유화. 국내 전략산업의 생산을 증대하고 미국의 가치가 해외 문화에 긍정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국제적 정보 분배 수단을 장악하자. 미국의 가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청교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애국 문화에 긍정적으로 조려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할리우드 영화를 지원해줘.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를 지원해줘야죠. 넷플릭스.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자유를 수호하게 많이 죽었어. 또 미국이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아니야. 베트남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영화 만드는데 대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는 많은 나라에 이게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투사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분배 체계, 정보 분배 수단을 장악하라는 거죠. 넷플릭스를 장악하라는 거죠. 넷플릭스를, 유튜브를. 얘들이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회사가. 미국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책 딜리버리한 툴이라는 거죠. 딜리버리 비클이라는 거죠. 장기적 생태적 학적 요구에 합치는 국제 환경보호, 뭐 이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데 불질르지 말아라 이러는 거고, 국제 무역 투자를 통한 미국의 GNP, 미국의 국가 부를 늘리는 거죠. GDP, GNP 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죠? 도메스틱하고 네이셔널 하니까 해외에서 있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을 GNP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익이라는 거죠. 그냥 부차적인 거는 무역 수지를 균형을 맞추자. 근데 중국하고 너무 무역 적자 너무 커지고 있다. 한국하고도. 그래서 인마 너가 좀 우리나라 물건 좀 사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세계 각국의 자발적 민주화를 좀 하겠다.
민주화가 좋다는 거죠.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민주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발적 민주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도 자발적 민주화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세계 각국의 영토나 헌법을 유지하도록 해라. 특정 경제 부분에서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활적 이익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비밀, 1급 비밀로 탑시크릿으로 관리하는 거고, 모든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뭡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게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